1999년 11월 13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니시구. 평범한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한 아파트에서 조용하지만 잔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날 이후 26년간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많은 이들에게 깊은 궁금증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한 가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고스란히 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32살의 젊은 주부 타카바 나미코 씨는 2살 배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뒤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하여 집에는 나미코 씨와 어린 아들만이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낮 12시 무렵 아파트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고요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누구도 이곳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극히 평화로운 주말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 아래 모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 2시 30분, 그 평온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파트의 집주인 부인이 세입자들에게 제철을 맞은 감을 나눠주기 위해 나미코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 밖에서는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지만 아무리 벨을 누르고 이름을 불러도 집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집주인 부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나미코 씨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현관복도에 나미코 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집주인 부인의 비명소리에 이웃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나미코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목에는 예리한 흉기에 여러 차례, 그것도 깊게 찔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범인의 공격에 격렬히 저항한 상처들이 역력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 지극히 잔인하고 무자비한 죽음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나미코 씨의 평범했던 일상이 갑작스럽게 그리고 폭력적으로 끊겼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청소기가 놓여 있었고 거실의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진 채 화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미코 씨가 막 청소를 시작하려던 참이었거나 혹은 외출해서 돌아와 집안일을 시작하려던 순간에 변을 당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더욱 충격적인 것은 거실 탁자 맞은편에는 불과 2살 배기 어린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범인은 그 어린아이에게는 전혀 손대지 않은 채 말없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점은 범인의 심리와 범행 동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했습니다.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은 범인에게 최소한의 인간성이 남아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범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사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집안에는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범인이 범행 후 화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낸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범행 직후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범인의 혈흔은 현관을 시작으로 아파트 단지 주변 골목까지 약 500m가량 길게 이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끊겼습니다. 이는 범인이 부상을 입은 상태로 도주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그 이상의 단서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건 당시 일부 주민들은 피 묻은 팔을 누르고 달아나는 중년 여성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이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여성 B형 혈액형, 160cm 정도의 키, 그리고 파마 머리를 한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는 쉽게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나미코 씨의 사건 당일 오전 행적에도 미스터리한 공백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약 1시간에서 2시간가량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진술이나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사건 해결에 또 다른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지인과의 원한, 금전적인 문제, 우발적 범행, 혹은 면식범의 소행 등 수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었지만 그 어떤 가설도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지만 사건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잔혹한 살인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시간 속에 묻히는 듯 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뒤 남편 타카바 사토루 씨는 아내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 이사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내의 죽음이 발생한 그 장소를 쉽사리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선택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살해당한 그 집을 사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달 약 5만 엔, 우리 돈으로 약 45만 원에 달하는 월세를 26년간 꼬박꼬박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불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물건들, 쓰러진 가구, 바닥에 남아있는 핏자국, 그리고 벽에 걸린 1999년 11월 달력까지 시간은 그 집안에서만 멈춰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에 남겨진 증거들이 무언가를 말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26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26년 동안 그는 일주일에 2번씩 빠짐없이 그 집을 찾았습니다. 텅 비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 그는 편의점 음식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며 아내가 살해당한 날부터 시작된 수많은 사건 기록들을 수첩에 적고 또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는 이 방을 결코 정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이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증언해줄 살아있는 증거이자 진실이 잠들어 있는 성역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집념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동시에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 해결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DNA 분석 기술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극히 미량의 증거물에서도 정확한 DNA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나고야현 경찰은 이 미제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하고 과거 확보했던 모든 증거물들을 최신 DNA 분석 기술로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6년 전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미량의 혈흔이 다시금 강력한 증거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이 혈흔에서 추출한 DNA 정보를 바탕으로 수천 명에 이르는 주변 인물들을 다시 추려냈고 그 과정에서 한 60대 여성이 유력한 용의 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스후쿠 쿠미코. 놀랍게도 그녀는 피해자의 남편인 타카바 사토루 씨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야스후쿠 쿠미코는 경찰의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더 이상 자신의 비밀을 감출 수 없다고 판단한 듯 2025년 10월 말 스스로 경찰서에 자진 출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26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26년 전 사건 현장에서 채취되었던 혈흔의 DNA와 야스후쿠 쿠미코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정적인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999년 11월 13일에 발생했던 잔혹한 살인사건은 2025년 10월 31일, 26년이라는 실로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 끝에 마침내 해결의 종결 국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일본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장기 미제 사건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체포된 야스후쿠 쿠미코는 범행을 자백하며 26년간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긴 세월 동안 죄책감과 발각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녀가 왜 나미코 씨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납득할 만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야스우쿠 쿠미코가 피해자 남편인 타카바 사토루 씨에게 학창시절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녀가 타카바 씨에게 여전히 연정을 품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질투심 때문에 나미코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녀의 혈흔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격렬한 실랑이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은 사건 당시 불과 2살이었으며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그 아이에게는 손대지 않았다는 점 역시 이 사건의 미스터리한 부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범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복잡한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은 종종 26년 동안 월세를 낸 집이 범인을 잡았다는 다소 극적이고 상징적인 문구로 요약되곤 합니다. 이 문구는 피해자 남편 타카바 사토루 씨의 끈질긴 집념과 헌신적인 노력이 사건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행동이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물리적인 집이 직접적으로 범인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범인을 붙잡은 것은 현대 수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었고 나고야현 경찰의 집념 어린 끈질긴 추적이었으며 무엇보다 DNA라는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용의자 본인의 자진 출두와 최종적인 자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사건 해결을 이끈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타카바 씨가 26년간 그 집을 그대로 보존하지 않고 누군가 그 집을 정리했더라면, 만약 그 집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던 범인의 미량 혈흔이 세월의 흐름 속에 사라졌더라면 이 잔혹한 살인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법의 심판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선택은 범인을 직접적으로 체포한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26년간의 기다림과 헌신은 진실이 세월 속에 묻히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버티게 한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억울한 죽음이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내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공소시효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개인적인 아픔에서 비롯된 사회적인 노력은 결국 일본의 형사,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집념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더 큰 정의를 향한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봉인되었던 한방. 그 안에서 남편 타카바 사토루 씨가 끈질기게 기다린 것은 단순히 범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26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은 단 하나의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던 기다림 끝에 너무 늦게서야 겨우 답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넘어 진실을 향한 인간의 끈질긴 의지와 헌신,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세상에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끈기와 희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준 일본 역사에 기록될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